안녕하십니까. 한국어 한 조각입니다. 오늘도 64회 한국어 능력 시험 2 읽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23번부터 24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글을 읽어볼까요? 놀이공원 매표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자, 여러분 매표소는 표를 파는 곳이에요. 티켓박스, 매표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표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네요.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늘 긴장하면서 일을 했다. 이 사람은 아르바이트가 처음이에요. 우리 처음에 일할 때 실수할 것 같아요. 실수할까봐 걱정하고 긴장하죠? 자, 그런데 늘 긴장하면서 일을 했대요. 자, 늘이라는 것은 우리 항상이라는 말과 같아요. always, 늘, 항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 하는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항상 늘 긴장하면서 일을 했어요. 어느 날 놀러 온 한 가족에게 인원수만큼 표를 줬다. 자, 인원수라는 것은 사람의 수예요. 몇 명이에요? 1명, 2명, 3명, 4명.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인원수만큼 줬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만큼은 앞의 말과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7명이 왔어요. 그럼 7명 표를 줬어요. 표 7개 줬어요. 사람 7명, 표 7개. 사람 7명이에요. 그럼 표도 7개 줘요. 그만큼 비슷한 정도를 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명사하고 같이 쓰는데 명사하고 붙여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형만큼 키가 커요. 저는 어머니만큼 요리를 잘해요. 그럼 저는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요리를 잘한다고 이야기할 때 어머니만큼, 형만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럼 계속 볼까요? 그 가족에게 표를 줬어요. 그런데 그 가족을 보내고 나서 이용권 한 장의 값이 더 결제된 것을 알아차렸다. 이 가족의 수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4명이에요. 그 가족이 4명인데 표를 4장 줘야 하는데 나는 5장을 줬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결제하고 돈을 내고 간 다음에 하나 더 줬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렸어요. 자, 여기 알아차렸다 라는 말 있는데요. 알아차리다는 동사예요. 동사로 어떤 일을 알고 정신을 차려서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겠다. 이렇게 다시 알게 된 내용을 빨리 알아차리다, 알게 되다. 영어로는 realize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알아차린 다음에 바로 카드 회사로 전화해서 고객의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상담원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손님이 한 명 더 계산했으니까 다시 전화해서 한 명 더 결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고객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내 연락처를 고객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카드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쉽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는 없지만 카드를 주었거나 연락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고객한테 전달해 줄 수는 있어요. 계속 볼까요? 일을 하는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자, 일을 하는 내내. 자, 내내라는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내내라는 건 부사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을 처음 시작하고 일을 끝낼 때까지의 시간을 내내. 그래서 우리 수업 내내 피곤해서 잤다. 일할 때 일하는 내내 바빠서 밥을 못 먹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실수를 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자, 이거 한국 사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물건을 손에 잡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잡히다는 잡다의 피동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잘 한다고 했을 때 일을 손에 잡고 있다, 집중을 하고 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실수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실수가 생각나고 이 고객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 한국 사람 많이 사용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계속 볼까요? 퇴근 시간 무렵 드디어 그 가족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하는 내내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이 가족만 생각을 했는데 퇴근 시간이 되고 나서야 가족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 여기 퇴근 시간 무렵이라는 말 있어요. 무렵이라는 뜻은 대략 어떤 시기, 어떤 시간과 같아지는 때, 그때쯤 about the time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녁 무렵에 친구를 만났다. 뭐예요? 우리 저녁 한 6시, 7시, 8시 정도? 그때 친구를 만났어요. 말할 때 저녁 무렵에 친구를 만났다. about the time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일에 손이 잡히지 않고 집중을 못했는데 계속 걱정했지만 나중에 퇴근 시간이 됐을 때 전화가 왔대요. 계속 볼게요. 내가 한 실수에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그 가족은 놀이기구를 타고 노느라 문자 메시지가 온 줄 몰랐어요. 많이 기다렸겠어요. 라고 하며 따뜻하게 말해 주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기분, 감정이 어때요? 걱정돼요. 큰일 났어요. 지금 내가 실수해서 5만 원을 더 결제했어요. 아, 어떡해요. 고민,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명 더 결제했어요. 라고 설명을 했는데 다행히 그 가족이 화를 내지 않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 지금 놀이기구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 온 거 몰랐어요. 라고 따뜻하게 말해줬어요. 자, 여기 놀이기구를 타고 노느라, 자, 느라 있죠.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동사하고 사용하는 느라고. 자, 고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 느라고는 어떤 일의 이유를 나타내요. 이유와 원인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뒤에 안 했어요, 못 했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처럼 부정의 표현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없다도 같이 할 수 있네요. 안, 못, 없다, 힘들다, 피곤하다, 또 몰랐다, 모르다 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와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친구가 물어봐요. 왜 전화 안 받았어요? 미안해요. 샤워하느라고 전화 못 받았어요. 이렇게 뒤에 일을 못 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몰라요. 내용이 올 때 이유가 되는 게 느라고 동사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놀이공원 매표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항상 실수할까봐 긴장하면서 일을 했는데 어떤 가족에게 인원수만큼 표를 줘야 했는데 한 명을 더 결제를 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걱정돼서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객 정보 가르쳐 줄 수 없어서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아, 그러면 그 손님이 전화할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중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실수해서 나는 너무 걱정되고 너무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계속 걱정했는데 퇴근할 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손님 하고 설명을 했는데 이 가족이 너무너무 따뜻하게 화를 내지 않고 말했어요. 아, 지금 놀이기구 타고 노느라 전화 온 줄 몰랐어요. 많이 걱정했겠어요. 따뜻하게 말해줬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23번.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심정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과 그때의 기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줄 친 부분 한번 볼까요? 밑줄 언더라인 여기에요. 자,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 왜 화를 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너무너무 걱정되고 긴장되고 걱정하고 있겠죠? 그래서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스럽다라는 것은 앞에 명사, 걱정, 불만, 후회, 당황 같은 명사 등을 써요. 명사 스럽다 사용해서 앞에 명사의 성질, 명사의 상태가 있다는 뜻을 더하고 이것을 모두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예요. 자,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명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걱정이라는 상태, 걱정이라는 성격을 더 있다,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걱정될 때, 걱정이 되는 일을 말할 때 너무 걱정스러워, 나 지금 너무 걱정돼 하고 같은 뜻이에요. 또 사랑, 아이가 너무 러블리해요. 아기가 너무 러블리하고 귀여워요. 그래서 이 아기 사랑 같아요 말할 때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운 아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 걱정스럽다. 자, 24번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 자, 이 문제는 오늘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의 문제는 읽기 내용을 잘 기억하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예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그 가족은 나에게 화를 냈다. 아니요. 화 안 냈어요. 여기 보면 따뜻하게 말해주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자, 2번 볼까요? 카드 회사는 그 가족에게 연락을 했다. 네, 맞아요. 내가 그 가족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카드 회사에 말했지만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대신에 당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카드 회사가 그 가족한테 전화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카드사가 받아서 그 가족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번호를 주는 거.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 볼까요? 나는 그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아니요. 카드 회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4번. 나는 그 가족을 찾아다니느라 일을 못했다? 아니요. 어디에 있어요? 몰라요. 찾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한번 볼까요? 다니느라 일을 못했다. 느라 뒤에 못
부정의 표현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3번과 24번 밑줄 친 부분의 심정과 내용과 같은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문법과 표현, 어휘 정리하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